오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책 광고가 들어왔을 때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왜 광고를 하지?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1월에 최신간으로 지금 56번부터 59번까지가 새로 신간이 출시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베스트셀러죠. 마법의 시간 여행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4권이 바로 최신간입니다. 이게 지금 59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권부터 무려 59권이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무려 지금 거의 3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출간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비룡소에서 2002년부터 이렇게 번역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가 깊은 그런 책이죠. 제가 보면서 영국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보다 훨씬 이게 이전에 시작이 됐는데 1992년부터 여기 책대에 보면 약 25년간 전 세계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타임에서 나왔을 때 어린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는 여기 1억 3천만 부 판매라고 되어 있고 전 세계 35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사실 이제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작가가 무려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쓸 수 있을까? 진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고, 근데 이 작가는 아이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 같은 것들을 메일로 받아서 또 공부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작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져서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작가 메리포 워즈번이거든요. 메리포 워즈번은 대학에서는 연극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종교학 이런 데도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여기저기를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16개국인가? 자동차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병원의 조무사, 식당, 종업원, 그리고 이후에는 어린이 이런 출간물을 만드는 편집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가 영역을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 작가분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흔히 역마살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첫 책을 냈을 당시는 거의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있게 폭넓게 이야기를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부록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죠. 이게 세계 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법의 시간 여행 매직 트리스 하우스라는 책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 역사, 스포츠, 예술, 문학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렇게 보면 나오겠지만 고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떤 지점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고 어떤 상황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매가 나와요. 근데 이 꼬마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는 독자 나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초등학교 좀 빠른 글밥을 읽을 수 있는 친구는 1학년부터 한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읽었을 때는 읽고 스토리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 권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권이 59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시리즈물을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자, 한번 시리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책마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59권까지 이렇게 지금 쫙 있잖아요. 여기에 처음에 1권이 바로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룡 시리즈예요. 그래서
유치원 친구 아이들도 엄마가 읽어줘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권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사실 해시태그로 키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선사시대, 고대, 그리고 지역으로는 뭐 이집트, 아프리카, 미국, 뭐 이제 세계 저 곳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거실에다가 쭉 다 펼쳐놔요. 그 다음에 두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자, 읽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하니까 주제를 다르게 고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1, 2권 정도는 아이가 이제 첫 시작이니까 시리즈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중간중간을 뭐 아이가 이쪽 시리즈가 먼저 읽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 4권이 인물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인들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역사물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고, 스포츠만도 읽을 수 있고, 진짜 주제가 방대하니까 그 중에 아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읽어가는 거죠. 요 뒤쪽으로 가면 책의 두께가 뭐 다 다른데 이야기에마다 어떤 거는 좀 두껍고 그리고 어떤 거는 좀 얇고 이렇게 두께는 차이가 있지만 안에 단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기에 그 뒤로 간다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비슷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56번. 제가 좀 인상 깊게 그 뒷부분의 책들을 읽어봤는데, 요거는 제키 로빈슨이라고 미국 최초의 흑인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등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잭이랑 애니가 그 현장으로 갑니다. 주로 이제 얘기가 여기 그 모건 할머니가 나오고요. 그리고 잭과 애니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작은 오두막집에 올라가서 그 오두막집에서 책을 보고 그 장소를 지정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앞에 구성은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거는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리즈물이더라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읽어도 여기는 가능하도록 흐름을 잡아놨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아이가 야구 경기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야구 경기장이 지금 남아있는지도 사실 찾아봤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제 이제 경기장이죠. 그래서 가서 아이가 돌아올 때 항상 교훈적인 이야기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요. 모건 할머니가 미션을 주거든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56번 제키 로빈슨에 대한 역사는 사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최초의 흑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약간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7번. 네, 요거는 다 허리케인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제목은 허리케인 속에 반짝이는 영웅들인데, 이게 텍사스 주에서 1900년에 9월 8일이었어요. 그때 갤버스틴이라는 도시의 인구의 거의 약 3분의 1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미국인들은 이 굉장히 이제 그 100년도 더 된 이 사건을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허리케인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그 허리케인이 일어난 당일 아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어설린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요거를 보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이 어디까지가 실제 넌픽션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픽션인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머지 이야기들을 써간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진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 책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랑 되게 잘 맞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끝이 있는 법이지. 끝이 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법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된단다 라고 수녀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교훈들을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느끼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육적이고 좋았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고 아이들이 빠질 수 있게 하는 요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59번이네요. 그 다음 걸 또 지필하고 계시겠죠? 근데 59번은 보면 벤 플랭클린이에요. 그 플랭클린 아시죠? 네.
다이어리입니다. 플랭클린 다이어리도 나와 있을 만큼인데 사실은 이 벤 플랭클린이 한 일을 보면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헌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피리침을 발명했어요. 피리침은 저도 그렇구나 라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 제가 재밌던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피리침이에요. 이게 지금 독립기념관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독립기념관. 그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1753년에 식민지 의회 건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뭐 요 기간 때는 2차 대륙회의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기 1776년에는 미국 독립선언을 한 건물이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면 독립기념관으로 나오고요. 이걸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읽으면서 구글 어스 있죠. 구글 스트리트 뷰랑 구글 어스를 참고하는 거예요. 실제 현존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의 무슨 건물이다? 이러면은 구글 어스로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 아이가 이게 요즘은 우리는 이제 그 책으로만 공부했던 아이들은 디지털로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도 읽고 난 다음에 디지털로 찾아볼 수 있는 거를 현장으로 직접 보게, 입체물로 보게 하는 게 굉장히 기억을 오래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있고 진짜 이 피리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고 형태들이 다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데요. 요 시리즈를 보면서 벤자민 플랭클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시나요? 지폐에 나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지폐를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00달러짜리. 네. 100달러짜리에 요 책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주인공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더 신기했던 거 뭐냐면 아이한테 엄마 그럼 100달러짜리에 이 사람이 들어있으면은 다른 달러에는 뭐 누가 들어있어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 돈은 이미 이제 알거든요. 뭐 세종대왕님이 뭐 10,000원에 있거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달러에 있고 뭐 2달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랑 학습하면서 뒤에 실제로 아이가 독후 활동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1달러짜리는요. 아시겠지만 조지 워싱턴이에요.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2달러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고 2달러 여기 있네요. 그리고 5달러는 링컨이죠. 네. 이 벤자민 플랭클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까 지금 이제 달러를 받잖아요. 그럼 아이가 조지 워싱턴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조지 워싱턴 책을 좀 읽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 읽어보니까 조지 워싱턴의 약간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되게 좋았던 책인데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제가 진짜 많으니까 아이가 이 책에 흥미를 딱 갖는다 그러면은 아이의 그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그냥 파묻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쭈르륵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몇 권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에 시작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중간에는 원하는 책을 아이가 주제를 엄마랑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법의 시간 여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딱 듣고 느끼셨겠지만 일반 동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해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야기들은 실제는 이제 픽션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약간 이제 이건 지식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식 이름이 지식교양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적절한 이름이다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굉장히 되게 브로드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봤을 때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게 그러면 진실이고 엄마 어떤 부분은 그거야, 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실제 이 뒤에 책에 항상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좋구나 생각했던 게, 여기에 실제는 작가가, 여기 한번 링컨에 대한 거 볼까요? 여기는 작가가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없는데 작가가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는지, 어떤 부분은 팩트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상상해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말을 듣고 이 책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하나는 여기 앞에 실제 그러면 링컨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또 읽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 그 내용마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도 이렇게 표지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에 뭐 역사서 같은 경우는 고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게 진짜 맞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이 뒤에 책을 보면 아 실제로는 배가 이거보다는 컸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멋있어서 이 그림을 수록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미국 기에 뭐 주 처음에 독립했을 때 13개의 주였거든요. 13개의 주로 그려져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항상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독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 이거는 되게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면 세계사를 또 보게 되거든요. 세계사 지식서를 보기 전에 아이에게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서적으로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중국 진시황도 있고 일본에 뭐 사무라이도 나오는데 한국 게 없더라고요. 제가 번호를 따뒤져 봤는데 아쉬워서. 그래서 작가에게 한국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보내서 써주십사 이런 얘기 재밌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갖게 됐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팔리는 책이잖아요. 사실 전 세계 사랑받는 책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도 몇 권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미국 친구들에게는 아이들이 사실 본인의 역사를 배우는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듯이. 그래서 미국 시리즈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받으면서 부탁드린 거는, 아이들이 이제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챕터북 말하자면 이제 글밥책으로 넘어가고 싶은 아이들이 만화책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재밌는 시리즈가 있어서 아이가 책에 막 완전히 훅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추천하고 싶거든요. 한번 시작이 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뭔가 책을 스토리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저는 본인의 또래이기 때문에 되게 감정이입도 되고, 그걸 가지고 아이가 상상도 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 교훈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되게 잘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이제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1, 2권이거든요. 요 1, 2권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진짜 어린 친구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세 친구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까지 책 레벨이 다 다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시리즈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요거 2권을 10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20권이네요. 그래서 한 분에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처음에 한 권 주신다는 거, 한 권 읽어가지고는 시리즈에 빠지기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요 역사, 인물사 요번에 나온 거 읽으면서 한 5권 정도는 읽어봐야 시리즈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2권은 최소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괜찮네, 재밌네, 그럼 그 다음 시리즈 쭉 이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편하게 요거는 댓글 주시면 10분께 2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방법에 대해서는 댓글과 그리고 정보란에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는 원서로는 진짜 이렇게 있는 일대기적인 책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책을 한번 빠져서 읽고 나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글밥이 훨씬 많은 챕터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얼리 챕터북에 속하는 책이야. 근데 정말 좀 명확하고 생동감이 있고 맞아. 잘 다듬어진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었어? 맞아, 뭔가 맞아. 군더더기 없이 그치. 딱딱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스트롱하다는 느낌? 맞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는 금방 딱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문장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음. 굉장히 간결하게 아이들은 귀에 쏙쏙 박히듯이 그 읽히는 거지. 문체가 있어. 그치, 그래서 맞아. 그게 쭉 흐름이 이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보면은 맞아, 이렇게 다 사실 있네. 이런 원서랑 식으로 이렇게. 원서랑 이렇게 모두 다 이 많은 시리즈가 있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글책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거만
원서로 또 읽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한글책을 한번 쫙 다 읽고 나서 그치.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때 원서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 원서 한 권을 사서 도전하는 맞아. 것도 좋은 방법이 그치, 되지 그치. 않을까 싶어요.